바쁠 때만 이렇게 오라고 얘기하셔서 정말 되게 망설이다 이번에도 왔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한국의 그 자산 신고 때문에요, 한국에 손님이 많아가지고 그쪽에서 계속 이메일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좀 바쁜 때인데 왔어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뭐 맨날 듣는 세금 얘기 같은 거는 별로 뭐 도움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맨날 듣는 세금 얘기는 이제 가시면은 본인들 회계사 선생님들 많이 들으시잖아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 세금을 어떻게 내야 내가 앞으로 재정 설계를 어떻게 하고, 내가 뭐 쉬운 예로 내가 집을 어떻게 사고 애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그 회계사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미리 얘기 안 하면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해주세요. 그러니까 와 있는 자료 가지고만 세금 보고만 해주시는 게 회계사님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우리 회계사는 이런 얘기 안 해주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를 본인들이 미리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는 5년 있다 집을 살 거고, 5년 있다 우리 애가 대학을 갈 거고, 나는 언제 은퇴할 거고, 이걸 미리 얘기를 해주시면 그거에 맞춘 그러니까 세금 그런 방법, 세금을 언제 내고 이런 걸 미리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주 쉬운 그런 이론 몇 가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일단 그 이민 오시고 좀 지나거나 이제 직장을 가지신 분들이 항상 한 1, 2년 지나셔 이제 W2 한 장 가지고 이제 저한테 세금 보고 시작하시면 한 2, 3년쯤 되면 꼭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저요, 회계사님 집을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얘기를 물어보세요. 집을 사려고 하면은 항상 준비가 필요한데, 그 준비 중에서 세금 쪽에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요, 집을 페이먼 할 수 있는 능력을 1, 2년 전에 벌써 보여지는 그런 세금 보고서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페이먼이 2,000불이다. 그러면 6,000불어치, 아니다, 그러니까 집 페이먼이 2,000불이면 2,000불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게 프로퍼티 텍스가 있잖아요. 프로퍼티 텍스하고 집 인슈런스에서 그 토를 금액이 3,000불이었다. 그러면 적어도 9,000불에 해당하는 그 그로스 어마운트에 해당하는 세금 보고를 2년 정도는 하셨어야지 퀄리피케이션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다운페이만 있으면 되는 줄 아세요. 근데 항상 보면 이자율도 좋게 받으시고 스테디하게 페이만 뭐 변동 없이 하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뭐 그건 퀄리피케이션이 좀 떨어지시면 이자율이 높거나 아니면 이자율이 변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왜 서프라임 같은 게 일어나면 집을 날리는 그런 경우가 막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뭐를 하려면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된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재정 설계를 하시는 게 하시는 게 맞는 순서인 것 같아서 거꾸로 계산을 하시라고 제가 오늘 그 개인 세금 보고자한테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왔고요. 그 다음에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는 미국 회사에서 계속 일을 했는데요. 한국 분들이 사업은 참 잘하세요. 참 잘하는데 계획을 안 하세요. 한국 회사는 아마 그 아까 그 강사님도 한국 그 뭐 아시아나 그런 데서 일하셔서 아시겠지만 작은 계획서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에 있는 여기서 일하시는 지금 한국 그 교포 사업가 분들은 작은 계획을 안 하세요. 되게 놀라운 일인데 작은 계획을 안 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본인이 필요한 돈을 계산하세요? 그러면 은행에 돈이 있으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신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을 미지급금, 미수금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없이 막 있다 보니까 사업은 잘 돼요. 돈이 항상 딸려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한국말로는 작은 계획이라고 그러고 미국말로는 캐시플로우라고 그러는데, 캐시플로우를 항상 6개월치나 1년치를 계산을 조금 하셔야 돼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계산을 하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이거를 왜 해야 되냐면, 분명히 어느 지점에 가면 그 자기가 필요한 자금이 얼마가 모질라는 그런 시점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융자를 필요한 그 은행이나 아니면
다른 그 정부 기관이나 SBA도 있으니까 그런데 미리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지 사업에 실패가 많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인타운에서 회계사 차리면서 우리 손님들이 너무 모르셔가지고 그 일부터 시작했어요. 전 세금보다는 그분들 사업을 먼저 살려드려야 된다는 그 생각이 더 먼저가 됐기 때문에 우리 손님들은 작은 계획을 제가 다 세워드렸어요. 세워드려서 우리 손님들은 왜 내가 지금 회사가 잘 되는데 융자가 왜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분명히 제가 보기에는 6개월 있으면 30만 불 정도 숄트 날 거라고. 그러고 저는 웰스파고 같은 은행이랑 일을 많이 하는데 미리 30만 불 라인을 많이 놔드려요. 10만 불, 30만 불 그건 웬만큼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꺼내기 어려운 돈은 아니거든요. 사업이 잘 될 때는. 그럼 이렇게 꺼내놔드리면 6개월 있으면 정말 모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니? 나보고 점쟁이네요. 그거 아니에요. 작은 계획 자기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조금씩만 해놓으시면 충분히 그거를 아실 수 있는데 그거에 왜 관심을 안 기울이는지 제가 좀 답답해서 이런 자리 빌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작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세금을 내놔야 돼요. 아주 쉬운 예를 들어드릴게요. 내가 5만 불의 융자금을 얻고 싶으면요. 그거에 대한 페이먼이 한 1,000불 돼요. 한 달에. 그러면 1년으로 하면은 한 12,000불 되죠. 그러면 12,000불, 미니멈 12,000불에 대한 세금은 내야 된다는 결론이잖아요. 그럼 12,000불에 대한 세금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융자를 어떻게 얻을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거꾸로 세우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무작정 뭐 사업 안 되면 그때 가서 막 융자 꺼내고 싶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러는데 그거는 좀 순서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회사는 사장님 손으로 만들어야 되고 본인들이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하고 내 재정하고 그다음에 나의 현금 흐름도 이런 거를 잘 전문가하고 상의를 먼저 하셔가지고 그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사무실에서 아주 계속 이것만 몇 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 재정 설계랑은 상관없는데 해외 자산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드릴게요. 해외 자산은 그러니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저는 대만 손님도 있고 중국 손님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 분들도 많은데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팍타 때문에 한국에 있는 그 금융 계좌가 미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는 바람에 이제는 다 보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거에 해당되는 그런 그게 뭐가 있냐면 예금, 그다음에 증권, 그다음에 보험, 그다음에 연금 이런 거에 밸런스가 10,000불 이상 있으시면 이거를 보고를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좀 벌금이 조금 높아요. 맨 처음에는 뭐 몇천 불로 시작했다가 두 번째 경고 받아서도 안 하면 가지고 계신 1년 중에 가장 높은 때에 그 잔고의 반을 IRS가 징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별것도 아니에요. 세금 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보고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의하시고 또 한국에서 이렇게 돈을 은행에 넣으면은 이자가 생기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배당금이 생기시잖아요. 증권을 가지고 계시면. 그러면 이자나 배당금에 대해서 한국은 원천징수라는 걸 해요. 10%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지방세랑 해가지고 그러면 그 금융소득 증명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빠지지 말고 보고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잔고만 들고 오셔가지고 제가 몇 분 돌려보냈어요. 이자랑 배당금에 대해서도 가져오시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빠지지 말고 보고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는 한국에 전세도 있고 월세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전세는 보고 안 하셔도 돼요. 전세는 당연히 그 잔고에 있는 금액으로 보고가 커버가 되겠죠. 근데 월세는 하셔야 돼요. 월세는 내가 이제 뭐 받아가지고 뭐 얼마를 뭐 1,100만 원을 받았는데 뭐 거기서 뭐를 제하고 어쩌고저쩌고 80만 원만 내가 네트로 가졌다. 그러면 네트 금액이라도 잘 계산을 하셔서 그거를 그 해당 회계사한테 반드시 알려주셔야지. 왜냐하면 이렇게 돈이 쌓이잖아요, 월세가. 그럼 그거를 다시 또 미국으로 가지고 오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져올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월세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쬐끄만 집이면 그냥 본인이 아마 계산하실 수 있을 거고요. 만약에 큰 건물이나 큰 집이나 하여튼 얼마 정도 수준의 월세 이상을 받게 되면 종합소득세라고 증명원이라고 나오거든요. 그걸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보고해야 되는 대상자가 누구냐면요. 영주권자, 시민권자, 그리고 180일 이상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해당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확인하시고 요거를 보고를 하셔서 벌금 내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